뻔한 얘기들 아닌가요? 뻔한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이 많아요.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안 맡겼는데도 글 써도 되나요? 네, 물론 저한테 사건을 맡기지 않은 분도 글을 써도 되고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성공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을 제가 관찰한 결과 변호사님이 봤을 때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네,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면 차이가 있죠? 총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계획되고 통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요새 저희 카페에 보면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고 또 인가 결정을 받아서 정말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의 기쁨이 앞으로 면책받을 때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출을 통제하는 거예요. 계획적인 지출과 그리고 지출의 통제인데요.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출을 통제하고 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러한 습관이 잘 안 들어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신의 기존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특히 내가 지출을 줄인다는 게 개인회생을 안 할 때는 지출을 줄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 내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이는 게 아니라 주어진 금액에 나의 삶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물가는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 반면에 최저생계비는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개인회생 사유 중에 도박이나 사치 그리고 투자 실패 이런 것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한 유혹에 다시 한번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자신의 지출 목록, 가계부 쓰는 거는 필수고요. 자신의 지출 목록을 명확히 정리를 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삼간다. 이러한 원칙을 매일매일 돌아보는 식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키시는 게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건강관리가 개인회생 안 할 때랑은 또 달라요. 개인회생 안 할 때는 내가 아프면 쉬면 되지, 내가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내가 아프면 좀 잘 챙겨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아플 여유도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금전적 여유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으로 내가 몇 달 일을 쉬게 되면은 개인회생 변제금이 그만큼 미납되고 미납으로 인한 폐지에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비용적으로는 내가 아프지 않을 때는 병원에 가서 내가 필요한 치료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고 또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몸에 좋은 음식들을 영양제를 얼마든지 찾아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지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의료비와 식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는 이런 걸 생각을 못해요. 악화되고 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하다면 이 건강을 개인회생 끝날 때까지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러한 생각도 미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다 뻔한 얘기들 아닌가요? 뻔한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내가 아프면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쓰지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 신경을 안 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아플 때 신경 쓰면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회생 하는 사람은 아플 때 신경 쓰면 변제금이 미납이 되거나 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변의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인회생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앞서 말한 통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 자신을 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든 어른들은 성인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안 했다면 가족이라든지 친구, 친척, 종교에 기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서포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위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 좀 익명의 공간으로서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카페에 가입하셔서 함께 개인회생의 힘든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내가 느낀 점들 이런 것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안 맡겼는데도 글 써도 되나요? 네, 물론 저한테 사건을 맡기지 않은 분도 글을 써도 되고요. 그에 대한 저희의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인회생을 비밀로 해야 할까?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때 보면은
보면은 이거 배우자에게 비밀로 하고 싶다, 내 가족이 알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실제 진행할 때 보면은 가족의 지원을 받은 분들, 예를 들어서 신청 단계부터 가족과 동행해서 상담을 받으러 온 분들에 비해서 훨씬 힘들게 그 과정을 지냅니다. 내 어려움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지지를 받는 것이 개인의 생의 긴 과정을 봤을 때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성공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을 제가 관찰한 결과 그렇게는 좀 힘들다. 그래서 가급적 정말 가깝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 개인의 생 사실을 알리고 지원을 받는 것이,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